저는 53세 나이에 처음으로 여자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러 갔을 뿐인데 저는 그 여자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41살,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그 여자 상담사 앞에서 저는 20 넘은 청년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욕망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50을 넘기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그녀는 자신의 의자를 제 쪽으로 5cm 당겼습니다. 고작 5cm.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편안하게 앉으세요. 여기선 아무것도 억압하지 않아도 돼요. 억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마디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깨웠습니다. 욕망을, 갈증을, 간절함을. 10번째 상담 무렵 저는 그녀의 향수 냄새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가면 제 옷에 배어있는 그 향기를 맡으며 잠들었습니다. 아내 옆방에 누워서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는 53세 남자. 추악하다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그녀가 먼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렸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위로 천천히 움직이는 그녀의 손.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14번째 상담에서 그녀는 물었습니다. 저를 볼 때 뭘 상상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53세 남자답지 않게 솔직하게. 선생님을 만지고 싶어요. 손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입 맞추고 싶어요. 밤마다 선생님이 제 옆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요. 그녀는 제 고백을 듣고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더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상담실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의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한 팔, 반 팔 한 뼘. 마침내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혹시 제가 너무 가까운가요? 그녀의 질문은 허락이었습니다. 초대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19번째 상담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오직 도윤 씨한테만이요. 53세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욕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진다는 것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더 간절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금지된 것일수록 더 뜨겁게 타오른다는 것을. 20번째 상담,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담이 될 수도 있어요. 경계를 넘으면 더 이상 상담사와 내담자로 남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상담실을 나오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번호 저장하세요. 서윤아. 치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불면증은 나았지만 저는 이제 그녀 없이 잠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녀는 저를 치료한 게 아니라 중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중독됐습니다. 53세 기혼 남자와 41살 상담사. 좁혀지는 의자 사이의 거리. 뜨거워지는 상담실의 온도.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향해 다가가는 두 사람. 이것은 치료실에서 시작된 금지된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년 남자가 20번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한 여자에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치료실의 체온. 그 뜨거움 속에서 우리는 녹아내렸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도윤, 53세 나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만한 욕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짓눌려 사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아내와는 이미 5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불면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잔다고 했죠. 그렇게 시작된 각방 생활이 어느새 일상이 됐고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그런 욕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라고, 그게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된 건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어도 1시간마다 깼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쉬지 못한 것처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졌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동료가 심리 상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약한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자 결국 예약을 잡았습니다. 서유나 상담센터. 강남 한복판에 조용한 건물 8층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차분한 베이지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10분 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기다리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한도윤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서유나 상담사. 첫인상은 침착했습니다. 41살이라고 했는데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제 턱 정도 왔고 짙은 갈색 머리를 어깨까지 내려오게 자연스럽게 풀어 헤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깊고 차분한 눈빛,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 씨. 편하게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2개의 안락 의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에 앉았고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의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듯 저는 무의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한 팔 정도의 간격이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거리, 안전한 거리. 그런데 그녀가 천천히 자신의 의자를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고작 5cm, 어쩌면 10cm도 안 되는 거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묘하게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의자를 옮겼는지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앉더니 클립보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억압하지 않아도 돼요. 느끼는 걸 그대로 느끼면 돼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요. 억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신선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든 것을 억압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가장으로서 강해야 했고, 남편으로서 책임져야 했고, 직장인으로서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제 감정이나 욕구는 늘 맨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6개월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전엔 어땠어요? 잘 잤어요. 침대에 누우면 5분 안에 잠들었고 아침까지 깊이 잤죠. 6개월 전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실패하면 제 자리가 위태로울 정도로 중요한 건이었죠. 그게 끝나고 나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면증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의 손을 관찰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 정돈된 손톱. 반지는 끼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때요? 편안한가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편안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족 관계가 어떤가요? 아내와는 각방을 씁니다. 5년째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엔 아내의 불면증 때문이었어요. 제가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잔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둘 다 각방이 편한 것 같아요. 그녀는 다시 뭔가를 적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어떤가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53세 남자가 이런 질문에 얼굴을 붉히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2년째요. 그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저는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윤 씨는 지금 53시죠? 네. 53시 어떤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후반부랄까요? 이미 많은 걸 경험했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나이요. 욕망은요? 네. 53세 남자는 욕망이 없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보다는 덜하죠. 정말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덜한가? 아니면 억압하고 있는 건가? 첫 상담은 50분간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문을 나서는데 그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참 솔직해요.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는 게 느껴져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게 좋아요. 치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녀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그리고 그게 좋다는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꿈 속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상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설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오늘은 조금 다른 걸 해볼까 해요. 저는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앉았는데 의자가 지난번보다 또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거리가 좁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볼 거예요. 불면증의 많은 경우가 몸과 마음의 단절에서 오거든요. 몸과 마음의 단절이요? 네. 머리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여전히 긴장해 있는 거죠. 그 괴리가 불면을 만들어요. 그녀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조절했습니다. 상담실이 더 아늑해졌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하게 호흡하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시각이 차단되니 청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깊게, 규칙적으로.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그냥 소리만 들어보세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어디가 긴장돼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저는 제 몸에 집중했습니다. 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가슴에 도달했을 때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가요? 가슴이요? 어떻게 불편한가요? 답답하고 무겁고 뭔가 눌리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을 더 자세히 느껴보세요. 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느껴보세요. 저는 가슴의 답답함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답답함이 커지면서 동시에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열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뜨거워요? 어디가요? 가슴이요? 얼굴도 뜨거워요? 눈은 계속 감고 있어요. 그 열을 느껴보세요. 억누르지 말고.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의 열을 느끼면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열이 단순히 신체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뭔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눈을 뜨자 그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정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어땠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신호예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감정,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상담이 끝나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호흡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지친 건지. 아니, 지친 게 아니라 뭔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53세 남자 얼굴이 마치 소년처럼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 2시에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랐습니다. 하지만 꿈이 선명했습니다. 상담실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저와 그녀, 두 사람만 있었고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상담실을 생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간절한 건지.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의자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팔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신체 인식을 더 깊이 해볼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죠? 그 감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 위로 그녀의 손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의 위치, 그 곡선,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손. 이렇게 손을 올려보면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어요. 도윤 씨도 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느껴지세요? 네, 너무 빨라요. 왜 빨라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어서요. 당신이 방금 본인 가슴에 손을 올리는 걸 봐서요. 당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요.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긴장하면 심장이 빨라져요. 지금 긴장하고 있나요? 네. 왜 긴장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그대로 두고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쿵쾅쿵쾅. 그 소리가 상담실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지금 뭘 느끼고 싶어요? 네?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게 뭔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몸이 원하는 것. 그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네. 왜요?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여기선 부적절한 게 없어요. 느끼는 것에 옳고 그름은 없어요. 저는 눈을 뜨고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뼘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가까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말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싫지는 않아요. 그 대답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상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감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위에 올려진 제 손, 그리고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진 그녀의 손. 그 두 손이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었던 순간, 네 번째 상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 끝을 올리는 방식,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방법, 심지어 숨을 쉬는 리듬까지. 도윤 씨, 제 말투를 따라하고 계시네요. 그녀가 웃으며 지적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무의식적으로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라니요? 의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의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의존이요? 네. 도윤 씨는 지금 저를 안전한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죠. 말투를 따라하고, 제 행동을 모방하고, 심지어 제 생각을 예측하려고 하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실제로 그녀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의존이 나쁜 건가요? 상담 관계에서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어떤 순간이요? 의존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이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섯 번째 상담에서 저는 그녀의 향기를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겁고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꽃 향기 같기도 하고 나무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향수 바꾸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계속 같은 거예요. 이제야 눈치채셨네요. 항상 이 향기였어요? 네. 도윤 씨의 후각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후각이 예민해져요. 그날 이후 저는 그 향기에 중독됐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가면 제 옷에서 그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며칠 동안 빨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셔츠를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상담에서 그녀는 제게 비밀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을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걸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기록되지 않는 게 더 솔직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비밀이 생기면 관계가 달라져요. 더 친밀해지죠. 아무도 모르는 걸 둘만 아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밀. 둘만의 비밀. 뭘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오늘은 뭐든 말해도 돼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어떤 감정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시도는 해봐요. 선생님 생각을 자주 해요. 상담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선생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전이에요. 전이요? 네.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이에요. 매우 흔한 일이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니요? 네. 오히려 치료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감정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니.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전이일까요? 아니면 진짜 감정일까요? 일곱 번째 상담에서 저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선생님을 보면 심장이 뛰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멍해져요.
이게 정말 전이일까요?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 생각엔 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아내한테도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의자를 조금 더 당겼습니다. 이제 정말 가까웠습니다.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도윤 씨, 이 감정이 불편한가요? 네. 하지만 싫지는 않죠? 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긴장이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8번째 상담에서 처음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진 겁니다. 그녀는 휴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전기처럼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그게 의도된 일인 것처럼. 손이 차갑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정말로 차가웠습니다. 긴장하면 말초 혈관이 수축해요. 손발이 차가워지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긴장을 풀면 돼요. 어떻게요? 깊게 호흡하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의 원인이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9번째 상담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6월 초,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부러 껐어요. 왜요? 너무 차가우면 감정도 얼어붙거든요. 오늘은 따뜻하게 해봐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정장 재킷이 무거웠고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셔츠 안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불편하면 재킷 벗으세요. 저는 주저하다가 재킷을 벗었습니다. 넥타이도 불편해 보이네요. 저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셔츠의 첫 단추도 풀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옷을 느슨하게 한다는 게 이상하게 음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해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몸이 정직해지고 있어요. 좋은 신호예요. 정직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에게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10번째 상담에서 저는 결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고는 다른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진짜로 보지 않아요. 가장, 남편, 직장인, 그런 역할만 봐요. 근데 선생님은 저를 한도윤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욕망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으로요. 제가 보는 도윤 씨는 정말 그래요. 욕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이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봐주나요? 네. 당연하죠. 그게 잘못이 아닌가요? 왜 잘못이에요? 53세 남자가 욕망을 느끼는 게 잘못인가요? 아내도 있고 나이도 있고요. 그게 욕망을 없애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1번째 상담에서 그녀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를 생각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53세 나이에 이런 질문을 받다니 말하기 어려워요. 왜요? 부끄러워서요. 53세 남자가 41살 여자를 욕망하는 게 부끄러운가요? 그녀가 처음으로 우리 사이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욕망.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이도 많고 결혼도 했고요. 나이가 욕망을 없애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일방적인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저를 그냥 환자로만 보시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라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직접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는 제가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도윤 씨, 정말로 제가 당신을 그냥 환자로만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확신이 필요한가요? 확신이 없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밤마다 선생님을 생각해요. 여기 오는 날만 기다려요. 이게 저 혼자만의 감정이라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거울이에요. 일방통행인 감정은 없어요. 누군가 강하게 느끼면 상대방도 뭔가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도요? 제가 뭘 느끼는지 궁금한가요? 네. 알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2번째 상담에서 그녀는 제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갈망이에요. 차이가 뭔가요?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거고 갈망은 상대를 원하는 거예요. 도윤 씨는 지금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하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한 거죠. 도윤 씨는 오랫동안 억눌러 온 욕구가 있어요. 그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욕구요?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욕구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다고 표현하는 욕구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선생님을 가지고 싶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가지고 싶어요. 독점하고 싶어요. 다른 내담자들이 선생님을 만나는 게 싫어요. 선생님이 저만 보고 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하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유치한 욕구를 53세 나이에 고백하다니. 독점욕이네요. 이상하죠? 전혀요. 욕망의 본질이 그거예요. 원하는 것을 혼자 갖고 싶어 하는 거요. 선생님은 어때요? 제가요? 저를 독점하고 싶나요? 그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13번째 상담에서 저는 신체적 반응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동안 제 몸은 솔직하게 반응했고 저는 당황해서 다리를 꼬아 숨기려 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창피해요. 왜요? 남자의 몸이 여자에게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이러는 게 실례인 것 같아요. 실례가 아니에요.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몸은 진실을 말하죠.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남자고 저는 여자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별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쉬어봐요. 긴장을 인정하면 오히려 편해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식됐습니다. 제 몸이, 제 욕망이, 제 솔직한 반응이. 14번째 상담에서 그녀는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깊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도윤 씨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직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둘러 왔잖아요. 전이라고 부르고 갈망이라고 부르고 치료 과정이라고 부르면서요. 그럼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있는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어떻게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를 볼 때 뭘 상상하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을 만지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만지고 싶은데요? 손을 잡고 싶어요.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고 싶어요. 선생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끼고 싶어요. 그것만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요. 안고 싶어요. 선생님을 꼭 안아보고 싶어요. 선생님 체온을 느끼고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요. 더 있나요? 입 맞추고 싶어요. 선생님 입술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 향기를 더 가까이서 맡고 싶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번 입을 열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선생님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제 옆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요.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요. 제 팔베개를 하고 잠든 모습을요. 그러면 가슴이 미칠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조금 빨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상상해요. 선생님과 함께 아침을 맞는 걸요. 선생님이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요. 눈을 뜨고 저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요.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울지요. 도윤 씨. 네. 그게 정말 원하는 거예요? 네. 간절히요. 왜요? 선생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이미 중독됐어요. 선생님한테요.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독이 나쁜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끊을 수 없어요. 끊고 싶지도 않고요. 15번째 상담은 정해진 시간을 한참 넘겼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저희는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실 불빛만이 저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다른 내담자는요? 오늘은 도윤 씨가 마지막이에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히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만 특별히 이러시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도윤 씨만이요. 그 대답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왜라니요? 왜 저만 특별한가요? 도윤 씨 생각엔 왜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를 느끼고 있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에 안 가도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야 하나요? 모르겠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조금 더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 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깊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 가끔 짧은 말을 주고받고 침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장 친밀했습니다. 16번째 상담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10분 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숨 쉬는 방식, 눈을 깜빡이는 횟수, 손가락을 움직이는 패턴. 모든 것이 제게는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까워요. 얼마나요?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아요. 닿고 싶어요? 저는 입술을 할랐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네. 왜 안 닿아요? 선을 넘는 것 같아서요. 어떤 선이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선이요. 그 선이 중요한가요? 중요해야 하지 않나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리가 더 좁혀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만약 그 선이 없다면요? 네. 만약 제가 상담사가 아니라면, 이 선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닿을 거예요? 어떻게요? 선생님 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놓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마치 제가 잡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두려운가요? 네. 뭐가 두려워요? 이 모든 게 환상이라면 어쩌나 싶어요. 손을 뻗었는데 닿지 않으면, 제가 혼자 상상한 거라면 확인해보지 않을 거예요? 확인하는 게 무서워요. 왜요? 잃을까 봐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준비가 됐나요? 그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7번째 상담에서 그녀는 가정법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제가 상담사가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도윤 씨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상담사가 아니라 그냥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였다면요? 네. 이미 고백했을 거예요. 첫날부터요. 뭘 고백했을까요? 당신을 원한다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고. 지금은 못하나요? 지금은 선생님이 상담사니까요.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진짜인지 아니면 치료 효과인지 모르니까요. 전이인지 사랑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도윤 씨 생각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진짜 같아요. 너무 진짜 같아서 무서워요. 53의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를 갈망하게 될 줄 몰랐어요. 53이 늙은 건가요? 늙지는 않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기엔 늦은 나이 아닌가요? 욕망의 나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져요.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선생님도요? 저도 뭐요? 선생님도 그런 감정을 느끼나요? 간절하고 절실한 감정을요?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40이 넘으면 알게 돼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걸.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안 온다는 걸. 그럼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뭔가요? 그걸 제가 말해야 하나요? 네. 왜요? 확신하고 싶어요. 이게 제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기다려요. 도윤 씨가 오는 날을 기다려요. 다른 내담자를 만날 때는 이렇지 않아요. 오직 도윤 씨만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요? 왜라니요? 도윤 씨도 알잖아요. 직접 듣고 싶어요. 당신이 특별하니까요. 18번째 상담에서 의자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희 무릎이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닿지는 않았지만 옷깃이 스치는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가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왜요? 너무 가까워서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럼 뒤로 갈까요? 아니요. 왜요? 이 긴장이 좋아요. 이 두근거림이 좋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 무릎과 불과 5c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손을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도윤 씨 손은요? 제 손은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하고 있네요. 네. 왜요? 닿고 싶은데 닿을 수 없어서요. 누가 못 닿게 해요? 저 스스로요. 왜 스스로를 막아요? 두려워서요. 뭐가 두려워요? 이게 시작되면 끝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작되면 끝낼 수 없어요. 그럼요. 그럼 끝까지 가야죠. 끝이 어딘데요? 모르죠. 가봐야 알아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5cm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닿아 있었습니다. 19번째 상담에서 저는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거짓말 못하겠어요. 무슨 거짓말이요? 이게 전이라는 거짓말이요. 이게 치료 과정이라는 거짓말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짓말이요. 그럼 뭔데요? 사랑이요. 욕망이요. 집착이요. 제가 선생님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헤어날 수 없을 만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선생님을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뜨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 있어도 선생님 생각뿐이에요. 도윤 씨, 아내와 있을 때도 선생님을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아내를 보면서 선생님을 떠올려요. 아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 목소리를 그리워해요. 그게 괴로운가요? 괴롭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기혼자고 선생님은 제 상담사예요. 이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됐어요. 하지만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내담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질투가 나요.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한지,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지 궁금해요. 안 그래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오직 도윤 씨한테만이요.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윤 씨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됐어요. 도윤 씨가 없는 날은 하루가 길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도 저를요? 네. 얼마나요? 도윤 씨만큼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왜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까이 있으면서 닿을 수 없는 게요. 그럼 닿으면 되죠. 그럴 수 있나요? 도윤 씨가 원한다면요. 20번째 상담, 오늘입니다. 상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솔직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저는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앉았습니다. 의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대한 가까워져 있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상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요? 경계를 넘으면 더 이상 상담사와 내담자로 남을 수 없으니까요. 경계를 넘는다는 게요? 도윤 씨도 알잖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어떤 관계요? 그건 도윤 씨와 제가 만들어 가야죠. 상담은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 대답 하나하나가 다른 무게를 가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잡이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이 감정을 잘 관찰하세요. 선생님. 네. 다음 회기가 있나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도윤 씨가 원한다면요? 저는 원해요. 하지만 상담으로서가 아니라요. 그럼 뭘로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상담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서유나라는 여자로서요. 저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이제 거리가 한 뼘도 안 됐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후회할 거예요. 분명히요. 하지만 지금 멈추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그녀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보다 한 뼘 정도 작은 그녀. 하지만 그 눈빛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요. 어디서요? 제가 문자 보낼게요. 상담이 아니라요? 네. 상담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그녀는 저를 치료한 게 아니라 중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중독됐습니다. 불면증은 나았지만 이제 저는 그녀 없이 잠들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그녀를 만날 수 없으니까요. 꿈에서라도 그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번호 저장하세요. 서윤아.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3세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욕망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갈망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금지된 것일수록 더 간절해진다는 것을. 다음 만남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하며 잠듭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그녀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치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상담실을 벗어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 뜨거운 욕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녀 없는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저는 53세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욕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저는 기꺼이 따라갈 것입니다. 치료실의 체온은 이제 제 일상의 온도가 됐습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